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최근 결정과 그 뒤에 이어진 아주 기묘한 시장 반응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금리를 내렸으면 시장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이거 뭐 베테랑 투자자들마저도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정말 알쏭달쏭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금리 인하는 시장에 엄청난 호재여야 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보통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떨어져야 할 국채금리가 오히려 급등해버렸어요. 이건 시장에 공포와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한마디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미스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모든 건 바로 연준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준 안에는요, 크게 두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매파와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죠. 이 표가 바로 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번 0.25% 인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이건 우리 경제 괜찮아 하는 자신감 있는 결정이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한 타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경제의 미래를 놓고 연준 내부의 의견이 얼마나 심각하게 갈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내부 분열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큰 충격은요, 아주 뻔히 보이는 곳, 바로 연준이 직접 발표한 전망 자료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당장 눈앞에 0.25% 인하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등대 바로 앞의 길 같은 거고요. 시장은 그 등대 불빛이 비추는 저 멀리,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의 미래를 보고 반응한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신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점도표라는 걸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일종의 비공식 로드맵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 3.4%.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연준이 2026년 말에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내놓은 전망치의 중간값입니다. 바로 이 숫자 하나가 시장의 희망 회로를 그냥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시장은 앞으로 금리를 팍팍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준은 아니, 기껏해야 한 번 더 내리고 끝낼 수도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 매파적인 전망은 시장에 새롭고 훨씬 더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데 왜 연준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할까? 혹시 연준의 미래 결정이 순수하게 경제 데이터에만 기반하는 게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는 의문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투자자들이 혹시 정치적인 압력이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책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물가도 못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우려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2025년 초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중반에는 핵심 이사들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2026년에는 연준 의장의 임기마저 종료됩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준의 정책을 경제 건강 상태보다는 정치적인 목표에 맞출 수도 있는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시장의 이상한 반응이라는 이 미스터리, 이 퍼즐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했던 건 고작 0.25% 금리를 내렸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단서가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불안감의 조합, 바로 그거에 반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정답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내려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앞으로 돈줄 더 잴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거죠. 이건 뭐 한 손으로 사탕을 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더 큰 걸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지갑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기대했던 값싼 돈의 시대가 생각만큼 빨리 돌아오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대출 이자는 생각보다 천천히 내리고 예금 이자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 시장은 당분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는 예전처럼 경제 데이터만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